네. 시작부터 오늘은 도구가 나왔어요? 제가 시작부터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할 거예요. 아까 이제 송경서 프로님도 레깅 동작을 만들 때 이렇게 한국 무용을 하듯이 손목을 부드럽게 이렇게 가져오는 동작이 있었죠. 백스윙도 똑같아요. 백스윙을 할 때 손목을 잘 사용을 하지 않으면 뻣뻣하겠죠. 그래서 스윙을 할 때도 부드러운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백스윙에서 약간의 이 손목 동작이 있어야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 백스윙에서 손목 동작을 잘 만들어주려면은 여러분들이 우선 두 가지 개념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코킹과 힌지,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코킹은요, 이 손 동작만 보셨을 때 이 손을 위로 이렇게 꺾는 동작, 이 동작은 코킹이에요. 이 엄지손가락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은 코킹이고요. 힌지는 이렇게 옆으로 수평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이 힌지예요. 이 두 가지 동작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백스윙을 할 때 코킹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위로만 클럽을 올리면은 백스윙 탑을 들었을 때 보시면은 제 왼손목이 많이 꺾여 있죠. 그리고 페이스도 많이 열려 있습니다. 이 측면에서 보시면은 제가 백스윙을 했을 때 이렇게 코킹 동작 위로만 꺾어서 백스윙을 올리면 이렇게 손목이 왼손이 좀 많이 꺾여 있고 페이스가 열려 있기 때문에 이대로 공을 치면 공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리고 또 백스윙을 할 때 오버스윙 나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코킹만 많이 하시는 경우에 오버스윙이 많이 나와요. 이 손목을 위로 꺾으면은요, 저희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많이 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백스윙 탑을 올라갔을 때 이렇게 휙 넘어가시는 분들, 이런 백스윙 모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 내가 너무 코킹만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 반대로 이제 힌지 같은 경우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꺾는 동작만 제가 백스윙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코킹은 이렇게 위였죠. 힌지는 이렇게 옆으로인데요. 제가 옆으로만 꺾어서 백스윙을 올리면 보시다시피 제 왼손이 많이 이렇게 말려져 있고 페이스가 정말 많이 닫혀 있죠. 더스틴 존슨 같아요. 맞아요. 더스틴 존슨이 전형적으로 이 힌지를 이용을 하는 선수인데요. 제가 그대로 치면 이 더스틴 존슨처럼 이런 임팩트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힌지만 주면 공이 이렇게 왼쪽으로 왼쪽으로 가네요. 네, 그렇죠. 왼쪽으로 확 갈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힌지만 하면은 백스윙 탑도 또 작아요. 손목을 많이 꺾기가 쉽지 않아서요. 백스윙 탑 작으신 분들은 힌지만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코킹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힌지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간을 써야 돼요. 제가 이렇게 스틱을 놓은 이유가 이제 중간을 보여드리기 위해 스틱을 놓아봤는데요. 위에서 보시면은 이 파란색 스틱 그리고 분홍색 스틱 두 가지가 있죠. 코킹의 방향은 이 파란색 스틱 방향으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위로 꺾는 건 코킹이고 이렇게 힌지의 경우는 그냥 옆으로 이 분홍 색깔 스틱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꺾게 되면은 힌지예요. 저희가 이제 방향성도 좀 더 확보를 하고 하려면은 너무 극단적인 코킹이나 힌지보다는 이 파란색 스틱과 분홍색 스틱 사이 이 방향으로 손목을 꺾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이 방향이 되겠죠? 뭔가 그래서? 수학 시간 같아요, 지금. 간만에 제가 조금 선생님다운 모습을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이 방향으로 손목을 이 사이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서 백스윙을 올리면은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이 왼손이 측면에서 보시면 아까 힌징만 하면 이렇게 코킹만 너무 하면 이렇게였는데 그 사이로 올렸더니 이렇게 일자가 나왔죠. 페이스도 많이 뭐 닫히거나 열리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스윙을 하면은 이렇게 공을 좀 더 바로 보내기가 쉽습니다. 샷. 그래서 이 손목의 방향을 잘 사용을 하는 게 좋은데요. 우선 기본적인 개념을 알려드린 거예요. 이 45도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손목을 이렇게 꺾을 수 있어야 한다. 너무 위도, 너무
옆도 아니라 이 방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45도 방향으로 손목을 꺾어야 하는데요. 이제 대략적인 개념은 이해가 가시겠지만 연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체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는데요. 이 연습장에 가면은 거울이 있죠. 우선 거울을 정면에 두고 이렇게 앞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드레스를 한 후에 우선 코킹부터 체크를 해볼 거예요. 거울을 정면에 두고 일단 첫 번째로요. 이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 코킹을 적당하게 하면은 이렇게 샤프트가 거울을 앞에 뒀을 때 지면과 평행한 정도로 올라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 지점에서 코킹을 하지 않으면 어드레스 때 각도로 그대로 가면은 이렇게 샤프트가 올라오지가 않았죠. 이 지점에서 코킹이 있어야 이렇게 샤프트가 올라와요. 코킹을 안 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지점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 많은 분들이 손목을 도대체 언제부터 꺾어야 돼요? 언제부터 사용을 해야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는데 스윙을 시작할 때부터 손목은 미세하게 꺾입니다. 만약에 제가 전혀 꺾지 않는다면 이 지점에서 그냥 이렇게 계속 늘어지겠죠. 클럽이 올라오지가 않겠죠. 아무리 가도 클럽이 올라오지가 않아요. 이 지점에서 적절하게 이렇게 클럽이 올라와야 어느 정도 코킹이 잘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 테이크어웨이 지점에서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프 스윙 지점. 하프라고 하면 이 왼팔이 지면과 평행. 이 정도 올라왔을 때가 하프인데요. 보시면은 제 왼팔과 제 샤프트가 각도가 어떤가요? 이렇게 거의 90도. 그쵸. 네. 90도를 딱 만들어냈죠. 이렇게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이 지점에서 이렇게 코킹이 나와 있지 않고 풀려 있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백스윙 갔을 때 이 지점에서 코킹이 없어요. 그러면은 코킹이 없기 때문에 백스윙 탑에서 이 돼 있지 않던 코킹을 급하게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 스윙. 코킹하지 않다가 확 넘어가서 이런 스윙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이 백스윙에서 너무 많이 넘어갔네? 손 더 잡아야겠다 하시면 더 넘어가요. 나중에. 이 적당한 시점에서 이렇게 코킹이 나와야 백스윙 탑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백스윙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서 코킹이 없으면 확 넘어가면서 오히려 오버스윙이 나오고요. 이 지점에서 또 반대로 90도 정도만 나오면 되는데 너무 많이 꺾으실 수도 있겠죠. 이런 백스윙을 가지신 분들은 이 지점에서 이렇게 많이 꺾여 있으면은요, 이미 얼핏 보면은 백스윙 탑이 나온 것 같죠. 네. 되게 클럽이 많이 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어깨 턴을 안 하게 돼요. 굉장히 스윙이 짧아 보이는, 이게 백스윙 탑의 끝처럼 이렇게 아크가 작은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저 약간 팔만 쓰는 느낌이네요. 맞아요. 이 어깨가 잘 쓰이지가 않죠. 그래서 백스윙 할 때 이 하프 지점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이렇게 이 왼팔과 샤프트가 90도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좋고요. 이제 마지막 백스윙 탑에서는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 정도로 오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거는 조금 클럽마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웨지나 아이언 같은 정확도를 요하는 클럽에서는 굳이 이렇게 지면과 평행 정도로 갈 필요 없어요. 한 이 정도만 가도 충분하고요. 내가 좀 더 거리를 내고 싶다. 드라이버 같은 클럽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이렇게 가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에 조금 더 이득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럽마다 백스윙 탑에서의 이 코킹은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테이크어웨이 하고 거울 보고 체크하고 하프하고 체크하고 백스윙 탑 하고 체크하고 이제 또 스윙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더 끊어서 연습을 해보셔도 좋고요. 이제 공을 치면서 하는 게 어려우면은 그냥 이 지점만 이렇게 멈춰서 이렇게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거울 앞에 두고 연습 스윙을 하시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면에서는 코킹을 체크를 할 수 있다 그랬죠. 이 측면에서 이번에는 거울을 옆에 두고는요. 힌지를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힌지는 이렇게 수평적으로 손목이 움직이는 동작이라고 했는데요. 너무 네. 과해도 또 좋지가 않겠죠. 이 측면에 거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선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는 이 클럽 페이스가 이제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페이스가 제 척추각과 이렇게 동일한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제 척추각보다 더 많이 닫혀 있다라고 하면 힌지가 너무 과한 거예요. 클럽을 너무 이렇게 옆으로 뺀 거예요. 그래서 공을 치면은 그대로 이렇게 왼쪽으로 확 가버리겠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테이크어웨이를 했을 때는 이렇게 내 척추각과 동일한 정도, 이 정도가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 이 하프, 왼팔이 지면과 평행되는 이 지점에서 이 왼손의 힌지는요. 제가 아까 가장 적당한 게 위도 아니고 너무 옆도 아니고 약간 45도. 45도라 그랬죠. 네. 이렇게 해보면은 내 왼손 모양이 나와요.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저는 이 정도의 꺾임이 나오는데요. 그대로 갔을 때 이 같은 손 모양이 나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 훅 그립을 잡고 이렇게 확 돌려잡고 제가 45도로 꺾으면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이 그립보다는 왼손이 많이 꺾여 보여요. 그대로 갔을 때 훨씬 더 꺾여 보이죠. 하지만 이 그립에는 이 정도가 맞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그립에 이 정도가 맞는 거고 또 너무 위크다. 위크 그립을 잡고 이렇게 올려보면은 또 제 그립보다는 조금 더 둥글게 말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대로 갔을 때는 이렇게 둥글게 말려 보여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 너무 힌지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그립에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 그립마다 조금 하프 지점에서는 이 동작이 다릅니다. 그래서 테이크어웨이 하고 하프까지 제 그립에는 이 정도 손 모양이 딱 적당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백스윙 탑에서는요.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는 내 헤드 페이스가 한 45도 정도를 딱 보이면은 가장 적절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너무 이제 힌지를 많이 하는 경우는 사실 아마추어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제가 레슨을 했을 때는 힌지보다는 힌지가 너무 적은 경우가 많았는데요. 백스윙 탑 올라갔을 때 힌지가 너무 적으면 이런 동작 나와요. 이렇게 백스윙 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렇게 오른손목을 세우는 거죠. 힌지가 적절하게 나오면 오른손목이 약간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어야 아까 이제 송경서 프로님이 레슨했던 이런 레깅 이런 동작도 잘 나옵니다. 여기서 이미 세워져 있으면은 끌고 오는 것보다는 캐스팅, 풀리는 동작이 많겠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좀 장황하게 이런 개념을 설명을 드려봤어요. 이제 거울 앞에 두고 연습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손목을 백스윙에서 꺾을 때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손목을 좀 의식적으로 꺾나요?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꺾이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이건 좀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샷을 할 때 뭐 백스윙에서 여기서 뭐 이만큼 꺾고 저기서 이만큼 꺾고 그런 생각을 그닥 하지는 않거든요. 그냥 자연스럽게 스윙을 해도 보시다시피 그냥 손목이 꺾여요. 하지만 저도 예전에 골프를 처음 배웠을 때는 분명히 뭐 여기서는 이 정도, 여기서는 이 정도 이렇게 배웠겠죠. 그런 훈련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의식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문자다. 혹은 이 백스윙 탑에서 손목의 코킹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아까 알려드렸던 거울을 정면에 두고 측면에 두고 했던 그런 연습들을 좀 의식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훈련을 하셔야 나중에 생각을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손목이 꺾이면서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공 칠 때는 사실 연습 방법으로는 뭐 이렇게 끊어서 할 수 있지만 공 칠 때 뭐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저렇게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너무 빠르잖아요. 1초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아까 알려드린 거는 거울 앞에서 하시고 이제 공 칠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스틱을 두셔도 좋고 이 손목을 꺾는 방향을 이 사이로 이렇게 꺾어 올리고 오른 팔꿈치도 살짝 구부려요. 손목을 45도로 꺾어 올리고 오른 팔꿈치를 살짝 구부리고 백스윙 탑을 만듭니다. 이 느낌이, 이 정도의 손목 꺾임이 가장 적절하거든요. 그래서 그 느낌으로 이렇게 샷을 해보는 거죠. 한번 해보고 치고 해보고 치고 이렇게 최대한 몸에 기억을 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을 할 때 너무 위도 아니고 너무 옆도 아니에요. 45도로 꺾고 오른 팔꿈치 구부리고 몸 턴. 이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방금 느낌으로 이렇게 샷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은 공을 치면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꺾고 오른팔 구부리고 턴해서 이제 스윙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었어요. 코킹을 할 때 드라이버랑 웨지랑 똑같이 해요? 뭐 손목을 쓸 때 똑같이 하나요? 아니면 다르게 하나요? 라는 오. 질문이 있었는데요. 궁금해요. 제가 한번 채를 들고 와볼게요. 네. 네. 제가 이렇게 웨지랑 드라이버를 들고 한번 해볼 건데요. 일단 결론은 똑같아요. 다르게 할 게 없어요. 똑같은데 좀 달라 보입니다.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제가 아까 테이크어웨이 체크할 때 이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한 정도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했죠. 네. 이때 이 지점에서 이렇게 드라이버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이런 느낌이랑 보시면은 드라이버로 할 때 이런 느낌이랑 제가 똑같이 지면과 평행 정도로 올라오게 해서 웨지로 하면은 느낌이 어떤가요? 뭔가 조금 다르죠? 네. 웨지는- 각도가 달라요. 네, 뭔가 그냥 스윙이 짧아 보이고 코킹도 더 빨리 한 것 같고 네. 손목도 빨리 쓴 것 같지만 똑같이 해도 드라이버는 더 기니까 뭔가 코킹이 늦게 한 것 같고 손목을 늦게 쓴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네. 동작은 이 웨지로 하나 드라이버로 하나 체크 포인트는 똑같은데요. 이 길이랑 클럽의 이런 특성으로 조금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테이크어웨이 하프까지 할 때는 드라이버랑 웨지랑 똑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더 거리를 요한다. 멀리 보내고 싶다라고 하면은 탑에서 코킹을 충분히 해주면서 이렇게 지면과 평행 정도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웨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크게 멀리 보낼 이유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치는 게 중요하니까 탑에서 굳이 이만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한 이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코킹을 조금 더 줄여도 좋겠죠. 이 힌지는 비슷해요. 측면에서 체크했을 때는 드라이버랑 이 웨지랑 똑같이 하시면 되고요. 이 코킹의 정도는 탑만 조금 다르고 이 과정은 다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다 똑같지만 조금은 그냥 달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백스윙 했을 때 이 손목의 쓰임에 관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 백스윙은 굉장히 느리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이 임팩트나 다운스윙보다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한번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